윤석열로서는 참 좋다 말았을 거예요. 그죠? 네. 다음. 자, 다음 얘기는요. 대검에서 나타난 부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검에서 부적이 발견됐답니다. 대검 청사 뒤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연못 주변에서 용자라고 쓰는 게 막 발견이 됐대. 사실 이 얘기는 지난 대선 때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자주 발견이 됐나 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계속 여러 번 계속 발견이 돼가지고, 예. 그 뒤로도 심심찮게 좀 소문이 돌긴 돌았던 모양이에요. 자, 대검 청사 주변에서 부적이 발견됐다. 용자 부적. 더군다나 연못 주변. 아니, 그러니까 연못, 조그만 연못이니까 저기 있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게요. 예. 대검 청사 뒤에 가면은요, 조그만 연못이 있어. 그러니까 청사 뒤쪽에 이렇게 그 온실 같은 게 있고, 온실 같은 거 옆에 요만한 그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서 그 보통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연못도 아니야. 그냥 휴식 공간 정도가 되는데 그 휴식 공간 주변에 뭐가 발견됐다? 예, 보시다시피 용이라고 쓰여진 이런 거, 이런 종이가 여러 장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흩뿌려 놓은 거야. 이렇게 그 주변에, 연못 주변에. 자, 용이 어디에서 나온다? 물 속에서 나온다. 개천에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개천은 아니지만 연못에서 나온다 이거지. 자, 그 당시 이게 작년 대선 무렵에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몇 번 계속 좀 뿌려졌었나 봐요. 근데 이게 아마도 주술적인 행위, 무속 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기교하죠. 근데 이런 기교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꽤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들은 게 꽤 여러 차례 돼요.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소문이 여러 번 나눠져 가지고 저한테 들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꽤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 차례 용자 부적 사태가 대검 청사 주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검 청사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민원실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민원실을 돌아서 그 연못으로 가려면 한 바퀴 대검 청사를 앞쪽으로 해서 뒤로 휙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쪽으로 가면은요, 바로요, 방호원들이 와서 막아요.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갔다? 그거는 대검 청사에 들락거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럼 대검에 왔다 갔다 하는 대검 직원이든, 아니 뭐, 검찰 관계자든 하여튼 간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걸 뿌리고 갔다는 얘기 아니야. 에?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자, 이 얘기는요, 한동수 대검 전 감찰부장, 한동훈과 윤석열을 감찰하려고 했던 바로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최근 SNS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검은 구름 속에 있는 기관처럼 국민들이 그 실정을 알기 어렵다. 지난해 대검 청사 뒤편 웅덩이 근처에 용자 부적이 뿌려져 있던 것도 기괴하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대선 무렵에, 예, 대검찰청 뒤, 예, 작은 연못에 이렇게 용자 부적이 막 뿌려져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통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쪽밖에 없어요. 여기는 민원실 쪽으로 해서는 절대 못 올라가고요. 반드시 대검청사 정문 앞쪽을 통해서 돌아 들어가야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대검청사 뒤쪽에 연못이 있다는 건 누가 알겠어?
아는 사람만 알잖아. 응? 여러분 아셨어요? 대검청사 뒤에 연모돼 있다는 거? 나도 나도 그렇게 안지 오래 안 됐어요. 그리고 검찰청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들락날락 했어도 거기에 연못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 근데 우연찮게 가다 보니 그 뒤에 연못이 있더라고. 예. 자, 저도 몰랐던 건데 어느 무속인이 거기에 연못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부적을 뿌렸겠어요. 아는 사람이 갖다 뿌린 거지. 검찰이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 뿌렸거나 아니면 검사가 뿌렸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기괴해. 예?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아니, 누가 왜 그랬을까? 아니, 그리고 왜는 둘째치고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야, 지들 땅이야?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청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런 무속행위를 한다고? 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자, 이런 일들이 대검찰청에서 있었답니다. 예. 한동수 감찰부장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의 향배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유리한 여론 형성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보완이 요구되는 내부 공문서를 전송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있을 것이다.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관리한다고 믿는 지배 언론은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을 이용한다. 야, 짜증난다, 그쵸? 검찰총장의 능력 중 중요한 하나는 대검 기자단의 메시지를 잘 내는 것이 된다. 출근 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대변인은 총장 차장과 주요 언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메시지나 지침을 수시로 주고받는다. 야, 이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한동수 검사장의 말이 맞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뭐 검사장들 방에 들어가면은요, TV가 3대씩, 뭐 4대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검 대변인 방에 가면요, TV가 거기 몇 대가 있더라? 하여튼 간에 각 뉴스 채널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옛날에 그 채널A랑 뭐 MBN 이런 데 나올 때는 제가 가면은 엄청 칙사 대접을 했어요. 칙사 대접. 근데 점점 예, 여하튼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채널A였나? 방송을 하고 대검을 들어갔더니 아이고, 좀 전에 TV 나오시더니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항상 24시간 틀어져 있다. 네. 자, 그게 검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그러니까 TV에 자주 출연한다는 이런 기자들은 엄청나게 떠받들어요. 대신에 그 기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검찰 편을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밟는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들겠죠.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다? 검찰 기자단입니다. 검찰 기자들의 어떤 담합에서 이탈한 기자, 검사 말을 안 듣는 기자, 검찰 지도부 수뇌부들의 말을 안 듣는 기자, 그런 기자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송을 건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모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고요. 실제로 뭐 소송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이렇게 모함하고 흑색선전하고 뒷담화하는 거는요,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검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히 만만한 기자 하나를 꼬셔가지고 그런 애를 앞세워서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험담을 한다든지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 고소고발 같이 해라 라고 충동질 해가지고 고소장 같이 접수해주고 막 그래요. 자, 즉 검찰은 언론을 좌지우지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언론을 좌우하면은 지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게 검찰 기자단인 거죠. 윤석열의 저 삐뚤어진 욕망, 한동훈의 저 오만한 행동, 그 배경은 검찰 기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 써주는 검찰 기자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검찰 기자단, 한동훈의 말을 잘 듣는 검찰 기자단은요,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 아닙니다. 한겨레 경향도요, 지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고 지들 비판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요, 얘들도 고소고발 막 해요.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되겠어요? 기자가 기자의 행동을 비판했는데 그게 고소고발이 되겠어? 안 돼요, 원때. 근데 뭐다? 괴롭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목적은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고 되면은 지들 전 재판에서 이기면 좋은 거고 지더라도 손해 안 본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누가 뒷받침해 준다고? 검사들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 마음 놓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검찰 기자단의 담합, 유착 상황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가장 없어져야 할 가장 최악의 적폐이자 가장 최악의 카르텔이다. 자,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꼭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참 답답합니다. 그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미국 대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다음 얘기는 미국 대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진당 곳곳에서 전술핵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술핵을 뭐 곧 배치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더벌 하고 있는데, 과연 전술핵 배치가 되는 걸까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경고 사인이 나왔습니다. 전술핵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긴고 하니요.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전술핵과 관련된 이 모든 얘기가 푸틴에게서 나왔는지 김정은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다? 미국 대사가 직접 경고를 한 거예요. 물론 미국 대사가 직접 윤석열을 거론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교관은요, 자기가 주재국의 국가 원수나
이런 정치인을 비판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외교 관례예요. 왜? 아니 그렇게 외교관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비판했다 생각해봐. 그 나라하고 사이가 어찌 돼? 싸움 나. 전쟁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관은 상대 국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고 하면 되게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푸틴이 했는지 김정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술핵이라는 얘기는 되게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다. 전술핵 얘기 누가 했어? 윤석열이 했잖아. 국민의힘이 했잖아. 근데 왜 푸틴 나오고 김정은 나와? 그러면 물타기 한 거지 그 말은. 자, 직접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니들 되게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하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무책임하다라는 표현은요, 외교관이 쓰는 용어 중에서는 아주 정말 아주 높은 수준의 비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정진석 미국 대사가 이렇게 대놓고 경고를 했는데 이 정진석 뭐라 그랬다? 괌이 아니라 부산이 당한다고 해도 미국이 나서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야? 미국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 전술핵 얘기 계속하는 거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미국의 핵 확장 억지 정책을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부산이 당해도 미국이 나서 주겠어? 아니지 뭐. 이건 뭐다? 정진석이가 대놓고 또 미국 대사를 반박을 한 거예요. 아니, 핵 가진 나라가 전술핵을 누가 가졌어요? 미국이 가졌잖아. 지들이 우리 줄 마음 없어. 우리 줄 마음 없어. 라고 하는데 이런 말하면 또 뭐해? 뭐 하자는 건데? 생떼 쓰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사가 경고를 하는데도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걸로도 보여요. 구걸이에요, 구걸. 제가 볼 때는 이거 구걸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한테 핵 좀 줘, 핵 좀 주세요, 한 핵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러는 바람에 미국 내부에서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 마치 져달라고 조르는 아이 같다. 능력은 안 되는데 원하는 것은 많다. 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져달라고 조르는 아이 같다. 정말 모멸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딱 맞는 표정이에요. 줄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 그거 핵 전술핵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확장 억제 정치라는 게 있는데 핵 우산을 우리가 제공할게. 그러니까 핵 전술핵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놔. 이거 뭐야? 말 그대로 져달라고 조르는 아이 같다. 라고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이 말은 결국 뭐다? 한국을 정말 얕잡아 보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전술핵 자기들은 줄 마음이 없는데 미국은 줄 마음이 없는데 전술핵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 나라 망신을 시키는 행동. 근데 지금 그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한 나라의 정진석 같으면 한 나라 국회 부의장이잖아.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철학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니까 답답스러워요. 이게 도저히 국제 이런 흐름, 글쎄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뭐 해먹는 거, 해쳐먹는 거나 생각을 할 줄 알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저 일본에 가가지고 비비고, 일본한테 가가지고 일본 정치인들한테, 일본 기업들한테 돈 한 푼 얻어 쓰는 거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정치라는 그런 냉엄한 국제 무대에서 뭘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지들이 할 줄 모르면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남일 잘하는 것도 못 보고 넘어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일본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상황이 됐다고. 근데 그거 다시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정진석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욕을 했냐고. 지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들은 조중동이라는 이런 개떡 같은 놈들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마음을 속여서 최면을 걸어서 자신들이 헤쳐먹는 나라를 만들었고, 지들이 헤쳐먹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나라 꼴이 어찌 되든 외국 미국 사람들이 한국 쟤들 왜 저래? 라고 보든가 말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정말 창피해서 참 이거 참 그렇죠. 네, 창피합니다. 참, 이 나라 꼴이 이래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촛불 집회입니다. 이번 주 전국 총집중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꼭 많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 촛불 집회, 지들이 민주당사 털고 왔는데, 그러고 털고 왔는데, 촛불 집회, 그 직후에 열린 촛불 집회에 사람 제대로 안 모인다. 한 2, 30만 안 모인다. 그러면은 얘네들, 우리 민주진보진영 우습게 볼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이고, 두들겨 패도 되겠네, 뭐. 국민들도 관심도 없고, 뭐. 야, 이때 패, 이때 패. 관심 생기기 전에 패.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집회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안 그래, 여러분 열 다 받으셨잖아. 그죠? 우리 이번에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청계광장이 아니고요, 서울 시청 앞 광장입니다. 시청 앞 광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로 오시면은 청계광장 쪽이 아니고 시청 앞 광장 쪽에서 집회를 여니까요,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가시지 말고요. 자, 잘 들어오시고요. 저는 따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커뮤니티라든지 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촛불행동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이런 설명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그 자료들을 하나씩 둘씩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 참고하시고 준비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날씨 추워질 수 있으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예. 자, 장용진 TV 10월 20일 순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금요일 저녁 때 조금 늦게라도 여러분들 꼭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까 1500분 정도까지 들어오셨는데요. 예, 좀 더 계속 계시지. 왜 조금씩 빠져. 예, 오늘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푹 주무시고요. 내일